안녕하세요. 저희는 경주에 살고 있는 모두누림 조합원입니다. 저희가 오늘 나눌 주제는 이제는 시골이다입니다. 이제는 다시요. 이제는 시골이다입니다. 저희가 도시에 살다가 시골로 내려온 지 10년 가까이 가는 분들을 모시고 지금 얘기를 나눌 건데요. 옆에 계신 콜록이라고 할까? 콜록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콜록님은 언제 어떻게 여기 오셨나요? 저는 2015년도에 이제 경주에 왔고요. 그때는 이제 울산 근처에 있는 울산에 살았는데, 첫 집을 살까 하다가 그 돈이면은 이제 좀 여기 시골에 와서 집을 지어 살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처음 이제 집을 지어서 이제 오게 됐죠. 그리고 근처에 이제 숙모가 살고 계신데 그 숙모 사시는 거 보고 그리고 근처 학교도 보고 하면서 이 동네가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옆에 그럼 모하나님은? 저는 서울에서 살다가 이렇게 경주로 오게 되었는데 도시에서 답답하게 아이들이 크는 것보다는 그때 아이를 낳고 여기를 내려오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제 자연이랑 가깝게 아이를 키우고 싶고 도시에서 막 경쟁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제 저 자신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지역에 살고 싶어서 알아보다가 제 동생이 여기에 이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었고 이제 그 학교에 이제 가보니까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우리 아이도 여기에서 키우고 싶다 해서 이제 이쪽에 내려오게 됐습니다. 저는 한 13년도 해가지고 지금 10년 조금 넘었는데요. 저는 우선 좀 반강제적으로 애아빠 회사 때문에 저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주말부부로 지내다가 일을 그만두고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태까지 살고 있는 거 보면 시골이 거기에서 치열하게 사는 것보다 여기서 조금 힐링하면서 사는 느낌이어서 여태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학부모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시골 학교를 보내면 어떨까라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저도. 왜냐하면 이제 큰 학교에서 아이들 많이 만나면서 커야 되는데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 몇 명 못 만나면서 크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시골 학교 보내시게 됐을 때 고민은 없으셨는지. 콜롱님 먼저. 저는 그냥 원래 여기 학교를 처음 보고 사실 학교를 보고 거의 이사를 결정했다고 말할 정도로 학교가 마음에 들어서 온 경우라서 그 시골 학교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저도 울산에서 학교를 다녔지만은 그 저희 동네도 딱히 그 도시 같은 곳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살았던 곳도. 근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시골 같은 정말 조그만한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그 뛰어놀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굉장히 제가 그게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그 모습들이. 그래서 그 학교를 보고 이사를 왔다고 말해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큰 고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시골 학교를 보내는 거는. 저도 아이를 시골 작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시골에 이제 오게 된 케이스여서 시골 학교에 보낸다는 거에 대해서 큰 걱정이나 고민은 없었는데 지내다 보니까 여러 이제 주변 분들이 애들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애들 사회성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오히려 애들이 작은 틈 속에서 자기들이 살아남으려다 보니까 유치원생부터 6학년까지 전부 다 같이 어울리고
또 얘가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얘랑 어떻게든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맞춰주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사회성이 작은 학교여서 사회성이 떨어진다 이런 생각은 안 했던 것 같고 또 뭐 아이들이 일단 저도 학교에 딱 이 학교를 보내게 되는 계기가 학교 운동회를 보고 결정을 했는데 온 마을 분들이 오셔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운동회를 축하해주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아 예전부터 아이는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우려면 한 마을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여기가 그런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크게 고민 없이 학교를 보내게 됐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약간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너무 작은 학교를 보내면 아이가 진짜 너무 놀 친구가 없으면 혼자 지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아까 모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잘 지내려고 사회성을 더 빨리 배우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작은 학교일수록 혜택이 너무 좋더라고요. 저희는 소풍 갈 때 도시락 안 쌉니다. 이것만 해도 정말 큰 메리트라고 생각하거든요. 돈도 안 내죠. 맞아요. 소풍비도 정말 안 냅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만의 그런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저희 첫째는 벌써 졸업을 했는데 작은 학교 나왔다고 초등학교 때가 제일 좋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좀 시골 내려와 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논하고 밭밖에 안 보여 가지고 약간 공허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내려와서 불편한 점이나 좋은 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처음에 왔을 때 불편했던 점은 일단 근처에 뭐 편의시설 같은 게 없고 차를 타고 다녀야 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시골이니까 아직 도시가스가 들어온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매번 이제 그 보일러를 이제 기름을 대서 그 보일러를 켜야 되는데 그 기름이 떨어질 때는 불안함이 이제 불안함에 이제 막 다 떨어지지 않아도 막 전화해서 이제 채워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오며 가며 이렇게 기름도 넣어줘야 되고, 뭐 그런 불편함. 그리고 이제 아기가 그때는 좀 어릴 때 왔는데 소아과가 근처에 없어요. 그래서 소아과가 없으니까 다시 이제 울산으로 나가서 이제 소아과를 갔다가 온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뭐 급할 때는 동네 이제 의원들은 있으니까 그 의원에 가서 뭐 한다든지, 뭐 그런 불편함이 좀 있지만은 그런 불편함들은 조금 살면서 좀 그런 불편함들은 채워지는 것 같아요. 또 아이들이 마냥 아기로 있진 않으니까 또 좀 크고 하니까 애들이 좀 자라고 하니까 그런 불편한 점들은 좀 적어지고 좋은 점이 더 많아진다 해야 되나? 그러니까 가끔 이제 도시를 한 번씩 나다니다 보면은 너무 빽빽하고 갑갑하고 막 신기해. 무섭더라고. 아이들은 나가면 너무 좋아해. 너무 좋아해. 막 나한테는 이제 신기해. 나는 크면 도시에 살아야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이제 막상 집에 와 보면은 그런 트여 있는 시야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애들도 아 이제 집에 오니까 편하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물론 집이 다 편하긴 하지만 그런 그 도시의 갑갑함과 시골의 이 트임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마음의 여유도 오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이제 불편함은 작아지고 좋은 점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불편한 점 그거 전원 생활을 되게 환상을 가지고 이제 왔는데 막상 자연에 이제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되게 무서운 동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뱀 같은 거가 길에 나타난다거나
집에 마당에 들어온다거나 하는 일을 보니까, 아, 그게 너무 아직까지도 사실 극복하기 힘든 되게 불편한 점이고, 제일 처음에 불편했던 거는 이제 둘째 아이를 낳자마자 왔는데, 아, 서울에서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는 집에 있다가 답답하면은 아기띠 메고 나와서 걸어서 이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거가 안 된다는 게 좀 답답하고 이제 좀 불편하게 느껴졌는데, 이제는 그것도 다 좀 적응이 돼서, 이제는 좀 괜찮은 것 같고, 또 제 나름대로 집에서도 이렇게 마당에서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것도 환기가 되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은데, 다 똑같이 느끼겠지만 그 어딜 가나 차를 타고 가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좀 불편한 부분이고, 근데 그럼에도 이제 그 불편함을 넘어서는 좋은 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거. 이번에 저희도 애들이랑 서울에 놀러 갔는데, 저희 큰딸은, 엄마 진짜 경주에 오길 잘했어. 자기 우리 학교가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라던가, 또 애들이 어쨌든 기죽지 않고, 이제 좀 자유롭게 자기 뜻을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고 거침없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걸 보면, 아, 도시에서 자라는 것보다 아이들이 오히려 훨씬 자기 생각이나 자기 주도적인 성향을 가지고 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이제 말씀하셨지만 도시에 나가면은 이 땅이 무너지지 않을까. 막 서울에 가면 지하철이 막 몇 개씩 밑에 다니고 있는데 엄청 큰 건물이 들어서 있는 거 보면은, 옛날에는 아무 생각 없이 다녔는데 지금은 이 땅이 저걸 버틸까? 그런 무서운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주차 싸움이 항상 어디나 사람들이 싸우고 있거든요. 주차 맞아요,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게 너무 편해서, 아무데나 아무 데나 주차해도 되고, 운전하면서 긴장하는 것도 되게 좀 떨어지고 하니까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와서 요즘에 배달앱 많이 쓰잖아요. 저희는 배달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모든 걸 만들어 먹어야 되고, 그리고 포장을 해서 와서 집에서 먹어야 되고, 그런 게 좀 불편한 점도 있지만, 정말 아까 다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스트레스 안 받고 즐겁게, 그리고 활동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정말 큰 강점인 것 같아요. 진짜 아파트 살면은 발꿈치 들고 다녀,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저희들은 집안에서 그냥, 제가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집에서 축구를 찰 정도니까. 저희 새벽에 피아노도 쳐요. 맞아요.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정말 큰 강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나 이런 데 살게 되면 자꾸 누군가한테 애들 교육 문제나, 아니면 또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 뭘 배워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막 휘말렸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아이들 스스로 생각하면서 창의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서 계속 사실 건지 어떻게 한번. 먼저 한번 얘기해. 저는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이렇게 고요하게 살다가 갑자기 도시에 가서 또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왠지 도시에 가면 공과금이나 이런, 또 가면 아파트나 이런 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리비 이런 거를 고정적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거를 또 내 수입이 바탕이 될까라는 생각에 계속 돈을 벌면서 살아야 될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여기서 살면은 약간 좀 나를 좀 내려놓고 살 수도 있는 곳이라서, 저는 아직은 그냥 계속 조금 더 살고
싶어요. 자, 콜랑님은. 제가 먼저 얘기할게요. 저는 제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제가 서울에는 안 살아봤지만 부산도 살아보고 대구도 살아보고 하고 이제 살고 있는 건데 그런 대도시에 살다가 여기서 살면은 처음에는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불편한 점들도 있지만은 이제 그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점차 이제 불편한 점은 줄어들거든요. 그렇다 보면 그렇게 살다 보면은 도시에 나가 살 수가 없어요. 도시에 나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조금 불편한 것을 감수하더라도 여기서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계속 자리를 잡게 되고 친구들은 이제 거의 다 부산에 살고 있는데 친구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이제 거기서 어떻게 사냐. 근데 몇몇 친구들은 부러워해. 이렇게 시골에서 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한 명 정도는 걔는 자기는 나가면 모든 인프라가 있어야 돼서 자기는 시골에서 못 산다고 얘기는 하지만은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그냥 그런 욕심을 비운다 해야 되나? 왜 도시에 나가면은 내가 없던 욕심도 생기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이 살 수 있는 거를 좀 부러워하는 것 같고 저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저는 이제 집을 지어 살다가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하긴 했는데 심지어 아파트도 앞에가 이렇게 트여 있어요. 그 앞에가 이제 뭐 이게 뷰가 이제 뭐 엄청 좋거든요. 그래서 시골의 아파트지만 아파트더라도 이런 트임을 느낄 수 있고 저는 아주 만족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살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굉장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긴 한데 자주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남편이랑 우리가 계속 여기 살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당장 떠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다시 떠나더라도 도시로 갈 것 같지는 않고 이제 도시에서 이제 살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또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도시로 간다고 생각하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집 이런 환경이라던가 이런 걸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이제는 이거를 이것보다는 도시의 삶을 포기하는 게 더 낫다. 우리는 해외가 아니면은 떠날 생각이 없어. 근데 이제 다만 걱정되는 거는 이제 노인이 되었을 때 이제 내가 여기에서 전원주택에서 살면서 시골에 사는 게 괜찮을까? 다들 말하는 것처럼 병원이 가까운 곳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걱정을 하긴 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시골에 살면서 이렇게 옆에 같이 늙어가는 친구나 마을이 이렇게 조금 형성이 되어 있으면, 그렇다면은 떠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서로 도움을 줄 수 있고 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살고 있으면 굳이 내가 여기를 떠날 필요가 없지 않나? 근데 항상 저희 초등학교 시절과 지금의 시절은 발전이 돼 가잖아요. 그러면 경주도 우리가 지금 앞에 논밭만 있긴 하지만 그때 되면 진짜 한 몇십 년 후니까 그때 되면 뭐 어느 정도 또 조성이 되어 있지 나도 않을까라는 생각.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를 나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 것들은 어딜 가나 있는 것 같아. 이게 도시라고 해서 나이 든 사람이 뭐 병원을 자주 가서 더 건강하고 오래 산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 여기서도 충분히 지금 주변에 보면은 너무 다 어르신들이 너무 잘 살고 있어. 근데 그런 도시의 그런 문물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접하지 못할 뿐이지. 어른들이 정말 왜 시골 할머니 막 이런 느낌은 있잖아. 솔직히 뭐 도시 할머니 같진 않잖아. 근데 시골 할머니지만 그래도 저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근데 들더라고. 어떻게 보면 시골 할머니들이 더 건강하셔. 아, 그건 그렇지. 맞아. 그리고 진짜 70대 할머니인데도 안경도 안 쓰고 다니시는 분들이 진짜 태반이라서 아직까지 안경을 안 보안 쓰고 수술했을 수도 있어. 아 그런가? 자, 우리가 여기서 그러니까 경주에서 살게 된 이유하고 불편한 점, 좋은 점 그리고 저희 이야기들을 계속 얘기해 봤는데요. 저희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